30분 정도 뭐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이제 학원에 대한 소개도 더불어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질의 응답이 좀 필요하시면 저한테 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람입니다. 일단 경력 자체만 봤을 때는 주로 이제 방배, 서초부터 그리고 이제 뭐 대치동 이런 쪽에서 쭉 하다가 한 7년 전에 이제 엄마는 국어학원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엄마는 국어학원에 7년 전에 와서 거기에서 이제 클린 시스템이랑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정착을 시켰고 거기에서 이제 고등부 원장 그리고 수능총괄 원장을 했는데 7년 동안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한 6년 정도는 고3만 했습니다.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고3만 했었고 작년 수능이 끝나고 제가 이제 퇴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대표님께서 불러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서 여기에서는 이제 분당 보스라고 하는 학원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학원에 이제 분당으로 진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당의 대표 강사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자, 그리고 일단 뭐 보스 학원이 오늘 이제 하게 되는 내용이 어떤 순서대로 되는지 학원에 대한 소개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솔로 1학년 국어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야 될 것 같고 당연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보스 우리 학원에서 한솔로는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순서대로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하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하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일단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내신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과거에 학교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잖아요. 요거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학원의 선생님들도 역시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살펴본다고 해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를 안다라는 거는 솔직히 이거는 힘든 일이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제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어떤 특정 학교의 국어 선생님이 A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B를 C라고 가르쳤다면 우리 학원에서는 그리고 저는 B를 C라고 왜 가르쳤는지를 알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수업 자체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왜라는 이 말 안에는 그 선생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르쳤는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 또한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엄바른 국어학원에 있으면서 제가 고3만 했다라고 하지만 전 학년의 기출문제를 담당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도 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는 어떤 학교에서 어떤 문제들을 출제를 했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수업은 안 했지만 그걸 분석하고 자료를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으며 동시에 분석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출제했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필이죠 일단. 일종의 어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은 어떤 학원이냐면은 안 들어보셨겠지만 서울에 있습니다. 일단 본점이 딱 서울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구리까지 확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분당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쪽 분당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총 6개 관이 됐고요. 이 6개 관이고 메인은 항상 그겁니다. 저희 학원은 6개 관이 됐고 전체적으로 이제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개원한 지는 한 10년 정도가 된 학원입니다. 일단. 그래서 서울 송파 그리고 강동 이쪽 지역에서는 꽤나 이름이 알려진 학원입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처음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자 저희 학원 시스템에서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그냥 이거는 솔직히 형식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긴 한데 이 중에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저는 두 번째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자체 교재 및 클리닉으로 내신을 바닥부터 잡기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제가 왜 강조를 해드리냐면은 일단 학생들이 어떤 국어학원을 가서 교재를 받을 겁니다. 내신 대비와 관련된 그 교재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일단은 문제들도 똑같은 문제들도 꽤나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6개 반에서 40명 정도의 국어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이 1학년 교과서,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출판사에 해당하는 교과서들을 연구하고 문제를 출제하고 기출을 바탕으로 응용된 문제를 만들고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학원의 교재는 제가 처음에 이 학원에 와서 이제 교재 같은 것들을 살펴봤을 때 보면은 이 분당 지역에 있는 어떤 학원의 교재들보다도 퀄리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 교재가 만약에 좋은 강사랑 같이 만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저 스스로 좋은 강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 학원에 대해서는 뭐 세 가지 얘기가 있긴 하지만 뭐 어머니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자리에서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특히나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들 자체의 퀄리티가 다른 데보다 더 좋다. 이거는 일단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의 학원들은 인터넷 카페라든가 족보닷컴이라는 사이트라든가 나무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쪽에서 문제들을 구입해가지고 교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구입해서 만들다 보니 대부분 쓰는 데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다른 국어학원들의 문제들도 틀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만,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든가 법표지나 이런 것만 다를 뿐이지 웬만한 것들은 싹 다 똑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명의 고수 선생님들이 어쨌든 교과서들을 보면서 그리고 전 시험지 기출들을 보면서 분석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이번에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예상하고 또 집필하고 정리한 내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퀄리티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곳들보다도 더 높을 거라 자신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단순하게 이번 시간에 무엇을 가르치겠다라고 해야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반적인 시험 범위와 그리고 그 시험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 교과서 전체를 연구를 직접적으로 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월등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스 자랑은 일단 여기까지만 짧게 했습니다. 일단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니까 이제 한설고 1학년 국어 편제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거는 한솔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다른 모든 고등학교도 일단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1학년 1학기와 2학기 때 국어교과서로 수업을 하죠. 상하로. 그래서 각각 4시간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수가 4시간이라는 얘기는 일단 내신으로 만약에 나중에 대학을 가보자 했을 때 이 시수만큼이란 이 운영 이 학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일 높잖아요. 제일 높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2학년 때 가면은 대부분의 학교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2학년 1학기 때는 문학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독서교과서를 가지고, 독서는 여기서 비문학입니다. 비문학과 관련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실수 역시 4시간씩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을 보면은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1학년의 국어 교과서와 관련된 공부를 바탕으로 낸 성적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신을 적죠. 많이들. 그런데 2학년 1학기까지는 보통 조금 더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는 문학이니까요. 문학은 그래도 비문학이라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학생들이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서 물론 상대성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까지는 내신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학생들도 그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독서 가버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안 하죠. 조금 더 어려워지고 딱딱한 글들이 등장을 하니까요. 자, 그러다가 3학년이 됩니다. 3학년이 되면 선택 과목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언어와 매체, 합법과 전문 심화국어 뭐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심화국어는 절대평가니까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언매하고 화작인데 이건 선택 과목이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3학년 때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언매하고 화작 중에 수능에서는 당연히 언매가 표준 점수상으로도 그리고 백분율상으로도 유리하다는 것은 뭐 많이들 알고는 계실 겁니다. 일단 그런데 여기가 지금 3시간 3시간씩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3학년 때 언매 화작이라 그래서 언매 문법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만 공부를 하거나 화작이라 그래서 화장과 관련된 내용만 공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때는 거의 연계 교재라고 볼 수 있는 EBS 수능 특강 있잖아요. 그 EBS 수능 특강을 이때 수업을 할 겁니다. 언매가 됐든 화작이 됐든요. 물론 문법이라든가 화작과 관련된 내용들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긴 하겠지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EBS 수능 특강의 문학과 독서일 겁니다. 요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일단은. 다만 언매 쪽에는 문법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대신. 네. 어쨌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솔고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 모두가 이런 식의 국어 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머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개발적인 내용이잖아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한솔고등학교 실제 기출 시험지를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타압비에 비해서 한 면당 여백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백이 많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 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이제 단으로 나뉘어져 있죠.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지문이 등장하면은 뭐 여기에 여백을 좀 남겨두고 문제가 시작되거나 뭐 이쪽에 문제 한 두세 개 있거나 이렇게 가는 게 원래의 시험지의 대부분의 형식인데 한글고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두 문제 껴놓고 또 다른 지문이나 보기를 길게 껴놓고 또 문제 껴놓고 하는 형식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면당 읽어야 할 글자들의 숫자가 다른 학교들에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국어 시험지는 적게는 6면, 많게는 8면 정도가 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백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헌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유사한 시간 안에 더 많은 글자들의 숫자가 딱딱 박혀져 있는 이런 시험들을 풀어야 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히 첫 시험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에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압박감도 엄청나게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일단. 그리고 시험지의 장수 자체는 다른 학교들하고 유사합니다, 일단. 뭐 적게는 9장에서 많게는, 9면에서 많게는 한 10면, 11면까지 가기는 하지만은 한글고는 평균적인 분량입니다. 장수로만 봤을 때에는. 허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의 숫자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시간이 쪼들리는데 글자 수가 많으니까 더 쪼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간 관리 측면에서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첫 시험을 봤는데 이거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학생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객관식 21문제 그리고 논술형 3문제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됩니다. 물론 이 구성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올해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저도 모르긴 합니다, 일단.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쪽 부분보다는 논술형 3문제 쪽입니다, 일단. 이 논술형 3문제 쪽을 제가 포인트로 잡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요거는 빈칸이라든가 어떤 글을 써야 되는데 어떤 목적에 특정한 답을 요구하는 글을 써야 되는데 단순하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2개나 3개 이상의 뭔가 근거까지 같이 요구하는 논술형 문제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술형 문제가 3문제면 다른 학교들이랑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지만은 논술형 문제를 이렇게 써내려가는 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자, 그리고 요거는 다른 학교들도 거의 엇비슷합니다. 내신 시험 시하루에 최대 2과목을 응시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보통 이제 시험을 4일 정도를 보게 되거든요. 시험을 내신 기간에는 4일 정도를 보게 되는데 그 내신 기간 4일 동안에 국어라는 과목 자체는 아까도 보셨듯이 시수도 많고 일단은 분량도 공부해야 될 분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나 또 부담이 엄청 클 수 있는 과탐이나 또는 영어 이런 쪽 과목과 같은 날에 보는 경우들도 더러 있거든요. 근데 한글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경우가 거의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없었지만 만약에 같은 그런 부담감이 많은 과목들을 한 번에 한 날에 배치를 해버리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꽤 많이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2학년 올라가면 어려웠던 과목, 어려운 과목들 또 시험 준비하는데 부담감이 많은 과목들 이런 과목들을 한 날에 배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시간이야 어차피 다른 학교들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어서 보면 실제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자, 한성규가 천재막 교과서를 쓰는데 3단원이 대단원이 국어상에서 1학기 때 배우는 국어상에서요. 요 국어상에서 3단원이 문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단원과 6단원이 문학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지금 제가 여기 문법을 조금 더 강조를 했죠. 일단은 문법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한글고가 상당히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약간 무리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문법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보통 의문변도,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을 1학기 동안에 중간고사에 의문만 넣었다고 한다면 기말고사에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글고는 중간고사 때 몰아버립니다. 얘를.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얘가 안 나옵니다. 일단. 다른 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몰면 아까 문제 숫자가 제가 아까 여기 객관식 21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최근에 나왔었던 시험지들을 살펴보면은 많게는 저 21문제 중에 14문제가 1학기 중간고사의 문법 또는 12문제, 적게는 12문제에서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문법 문제로 할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1학기 중간고사가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내가 내신을 어떤 정도로 유지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텐데 문법을 만약 1학기 중간에 못 해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기빨리는 거죠, 그냥. 지가 쭉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네? 공부하는 것도 안 그래도 기빨리는데 시험 문제 자체도 절반 넘게 나와버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즉, 이 문법은 어찌됐든 1학년에 1학기의 국어 성적을 완전히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문제 자체의 유형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런 문법의 문제들을 출제할 때 그 문법의 유형, 문제의 유형을 일단은 최대한 수능에 가까운 형태로 맞춰주려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건 표준발음법인데 즉 한글맞춤법이나 표준발음법처럼 세부적인 조항들을 그대로 제시해줘가지고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맞는 걸 골라라 하는 형식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성문은 문법에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보통 학생들은 수능에 활용할 수 있을 법한 조항들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1학년 학생들의 입장에서 메인이 될 수 있을 만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만한 문법 지식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조금 지역적인 판단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풀려면 지역적인 판단까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문법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약간은 까다로울 수 있는 학생들 중에 하나가 한설구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메인 될 수 있는, 가장 많이 출제될 수 있는 이런 부분 자체가 안 나오는 거 아니고 분명히 나오는데 그 외에 지역적인 부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더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선지, 그런 조항들이 좀 꽤나 있습니다. 자, 문제 형식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형 문제에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적은 편이고 이런 식으로 깔아두기 때문에 수능형 문제하고 저는 그냥 약간 거리가 먼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같은 데 가서 대학에서 이제 그 뭐 A플, A학점, B학점 이런 거 결정할 때 역시 학점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문제를 위해서 약간 5mm 대밀하게 문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술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설맞춤법이라든가 표준발음법 이런 규정들을 싹 다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례라든가 그런 사례들을 보고 이 조항이라고 떠오를 수 있는 어떤 연상 같은 거 이런 연상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문법은 일단 그렇습니다. 문법은. 자, 그리고 문학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설고의 시험 문제들을 보면은 한설고 시험 문제를 보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마 1학기 중간고사에는 대략 4만원 그리고 기말고사에는 100만원에 해당하는 문학 작품이 아마 출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들을 보면은 조금 판단이 단순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문학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대문학의 문제 자체가 최근에 이제 트렌드들 중에 하나가 수능 문제를 보시면은 하나의 특정한 선지가 있을 때 그 선지를 판단하려면 지문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딱 하나의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부분을 살펴봐야 답을 낼 수 있게 만들거든요. 수능이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데 한설고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순하게 묻는 문제들이 일단 있습니다. 하나, 그 단순한 문제들을 빼고 또 다른 어떤 절반가량의 문학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지문에서 2개 이상의 근거를 뽑아내가지고 답을 내게끔 하는 문제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1학기 중간고사만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문법에서 조항들 길게 나온 거 다 읽어야 되고 여기에 사례들이 있는 거 이거 다 적용을 하면서 맞는지 맞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도 다 갑니다. 그런데 문학에 대한 선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선지 판단을 보면은 지문에서 한 군데만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이상을 같이 따져보면서 답을 내야 되는 부분들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쭉 가게 될 것이죠. 그럼 시간은 시간대로 가버리면 당연히 문제를 다 못 푸는 것이고, 문제를 다 못 풀었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망치는 학생들도 첫 시험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선지에 여기 가와 나 모두 작품의 표면에 나타나는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선지를 파악하려면 가 작품과 나 작품의 동시에 화자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지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선지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한성우 1학년 국어의 문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한 판단, 그리고 지문 안에서 특수하게 어떤 한 부분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점수대가, 그러니까 문항당 점수대가 높이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지문을 볼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꼼꼼하게 살펴보는 방법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연수는 내신 기간 안에 제가 이제 수업이랑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하게 되겠죠. 자, 일단 대체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아까 문법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문학은 1학기 국어의 기본 점수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많이들 맞추는 문제 쪽이거든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많이들 맞추는 문제를 나도 맞춰줘야지 기본 점수가 되는 거잖아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학은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점, 가장 기본이 된다는 점을 어머니들께 강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런 시험들이 나오는 한솔고의 시험대회는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일단 수업 자체는 일요일에 있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그리고 클리닉은 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일단은 평일에 수요일에 8시부터 10시가 가능한 학생들은 이때 오면 되고, 만약에 평일 중에 시간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수업 전에 4시부터 6시 이때 오면 됩니다. 클리닉 전체 진행 시간은 적게는 1시간 한 10분 정도에서 많게는 1시간 4, 50분 정도가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1시간 4, 50분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복습한 내용들이 일단은 어떤 수준 이상을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남겨서 통과할 때까지 계속 있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수업 자체는 지금 제가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지금 여기에 적어놨는데, 교과서 필기 수업,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필기 수업은 말 그대로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저도 그 학교 선생님의 의도에 맞게 동일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가르치는 내용 그대로 가르치면서 제 의도를 조금씩 교과적으로 심어주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지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조금은 진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과서 응용 수업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교과서 응용 수업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필기 수업한 내용,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한 내용을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도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수업을 하게 되다 보면 이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한 의도는 아마 다른 어떤 부분에서, 특정한 어떤 부분에서 원소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교재 안에 응용과 관련된 지문이나 선지나 보기나 문제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수업을 하는 겁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 선생님이 출제할 것 같은 내용 그대로 일단은 수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시마 알파 수업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저 부분은 시마 알파 수업이라고 해서 무슨 특정한 학생들한테만 수업을 한다 이건 아닙니다. 1등급과 나머지 등급을 가를 수 있는 어떤 이런 문제 유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가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이기도 당연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허나 학생들한테 그 시간에 걸리는 어떤 유형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을 맞추면 좀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1학기 중간고사가 결국에는 전체 내신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업들이, 내용들이 서로 융화가 되어야지 학생들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클리닉 때는
이렇게 네 가지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중간 테스트입니다. 중간 테스트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니 수업을 했으면 복습을 해야죠. 그 수업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가 제대로 복습을 했는지 그리고 복습을 하지 않았는지 이거를 간단한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클리닉 때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주간 테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은 풀이를 해줍니다. 알려줍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가 하나가 있다면은 어떤 학생들은 기본 문제를 맞고 어떤 학생들은 기본 문제를 틀렸다 그래서 그러면 맞은 학생들한테 말을 안 하고 틀린 학생들한테만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기본은 무조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맞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개별적으로 그 얘기를 다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본 문제 풀이까지 진행이 되면 그러면 심화 응용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 문제라든가 심화 응용 문제 풀이는 주간 테스트뿐만 아니라 과제도 있을 겁니다. 과제로 해놓은 부분에 대한 문제 풀이도 더 추가가 될 텐데 심화 응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배점이 높은 문제, 배점이 높다는 건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이겠죠.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연습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최종 진단이라고 제가 꺼내는데 개별적인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학생이 과연 오늘 전에 수업한 내용과 오늘 클리닉한 내용까지 해서 모든 내용들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집어넣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봤는데 여전히 부족하다. 물론 이 부분은 구두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동의 형식의 테스트로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얘가 아직은 미흡하다 라고 한다면 일단 끝까지 남길 겁니다. 다만 끝까지 남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님과의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뒷스케줄이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통과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수업 끝나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이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클리닉을 선택한 학생들이 통과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날 수업 끝나고 나도 계속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통과를 못했다면 다시 바로 당일이죠. 당일 수업 끝나는 때 그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평일 클리닉이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요일날 4시, 6시를 그래서 앞쪽 시간에 수업 전 시간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과 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통 한날에 몰면 학생들이 한날에만 국어 공부를 보통 하거든요. 보통 보면은. 근데 그거는 제가 나름대로 효율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한 번에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계속해서 학원을 다니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학생들도 스케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협의를 봐야 되는 게 옳겠죠. 그래서 한솔구 1학년과 관련돼서 저희 보스 국어학원에서는 일단 저는 보스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교재의 예시인데요. 교재의 예시인데 뭐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기출에 근거해서 제작을 할 거고 그리고 개별 클리닉을 통해서 개인 약점 점검 및 보완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클리닉을 통해서는 제가 지금 이제 여기 클리닉이라는 말을 쓰긴 했었지만은 그 이전에 이제 엄마는 국어학원에 있었을 때는 약점 추적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약점 같은 거, 모르는 부분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직접 집어서 알려주는 그런 학생들도 일단 선생님이 직접 집어서 알려주니까 그냥 단순하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알려주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OS 퀴즈, 그 다음에 뭐 최종 테스트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한솔 1학년이요. 자, 그리고 뭐 이 부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솔직히 뭐 제 자랑이긴 하지만 그냥 제가 이제 작년까지 고3을 가르쳤었으니까 그 고3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또 결과 발표가 나오고 저한테 이제 카톡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문자 같은 것들을 보내준 내용들을 제가 보여드린 건데 아니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 입장에서 아니 고3과 관련된 내용을 왜 보여주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3은 제가 수능을 1년을 준비해서 학생들은 3년이겠죠. 1년 준비해서 이제 알려준 것이겠지만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한 5주? 많게는 한 7주, 8주까지도 진행이 되잖아요. 그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이런 식의 카톡과 이런 식의 문자들을 저는 이제 수능으로도 받아봤으니까 내신으로도 이런 좋은 결과들을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항상 이런 부분을 힐링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힐링이 되고
좋은 성적을 얻게 되면 학생들 역시 힐링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다 힐링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잠시 보여드린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어머니께서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저희 학원은 이제 새로 생겨난 신생학원입니다. 신생학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을 계속해서 바라고 있고요. 그 성장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학원에 많이 안 왔을 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겠죠.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많이 키워낼 수 있는 학원이 되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저희 학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등록을 해주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상 제가 이제 보스 국어원의 한솔고에 대한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